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왜 고생만 하는 것 같지? 이제 이 고생이 끝날 때도 됐는데 언제쯤이면 일이 술술 풀릴까? 가끔 이런 인생의 질문을 던져보곤 하죠. 고생을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빛나는 성공을 하고 누구는 실패를 해요. 결국 잘 되는 운명이 따로 있는 걸까요? 있다면 나는 잘 되는 운명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답을 김태규 저자의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을 참고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자는 30여 년간 운명을 연구해온 명리학자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상승하는 나의 운을 꽉 붙잡고 잘 사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이 오늘 함께할 책에 담겨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언제쯤 일이 술술 풀릴지, 나에게 주어진 운을 활용해 잘 사는 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과연 운명이란 것이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을 오랫동안 안고 살아왔습니다. 운명에 대해 오래 궁리하다 보니 인생은 순환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환은 우리가 해마다 겪는 사계절의 순환, 즉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정확하게 같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은 희망의 계절이자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여름은 그야말로 욕망의 계절입니다. 한껏 욕심을 내고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때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에 나름 많은 것이 풍족하니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고 나면 겨울인데 겨울에는 모든 것이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계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한창 풍요의 계절인 가을을 보내고 있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보내고 있네요. 좋은 때입니다. 그래요? 그런대로 괜찮기는 하지만 그만큼 힘든 일도 많습니다. 의뢰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다는 것은 힘든 것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그걸 해결하고 견디는 것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산다는 것이 고통의 연속인 것만은 아닙니다. 운이 어떻든 간에 고통은 끊임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보상해주는 삶의 즐거움, 일종의 보상 또한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고통과 즐거움이 균형을 잡아가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다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잘 산다는 건 역시 고통과 괴로움 없이 지내는 상태는 아니란 점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연속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21년에 걸쳐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수많은 운명 사례와 다양한 입장과 처지, 어려움을 듣고 판단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과정에서 들은 사연이 엄청나게 많죠. 그분들이 실은 저에게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러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사람의 운은 30년에 걸쳐 상승하고 30년에 걸쳐 하강합니다. 합치면 60년에 걸쳐 오르고 내립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상담을 해오면서 그리고 인생을 60년 이상 살아보니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이 상승하는 사람을 상담할 때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고, 반대로 운이 하강하는 사람에게선 그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 이제는 사주를 묻지 않고 그냥 몇 마디 말만 들어보아도 그 사람의 운세를 거의 틀림없이 알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는 운세가 상승하는 자이고 때가 되면 나름 무언가를 얻거나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간절함이 없는 자는 지금 당장은 무난하고 좋아 보여도 때가 되면 무언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마디 말만 듣고 사람의 운세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이의 바람이 간절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바라고만 있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에게 간절함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 만사 얻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법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요. 따라서 간절한 자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자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나 대가가 꼭 금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이야 돈을 주면 살 수 있지만 사람마다의 소망이나 꿈, 목표 이런 것은 상품이 아니기에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불하는 가장 큰 비용은 바로 삶 자체입니다. 달리 말하면 저마다의 삶에 주어진 시간 혹은 세월입니다. 달리 말하면 삶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의 기회비용인 것이고 사실 그게 가장 비쌉니다. 가령 어떤 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 인생 전체를 다 바쳐도 전혀 아깝거나 억울하지 않다고 마음먹고 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면 그 어떤 이는 간절함을 품은 자입니다. 자신의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천리길이라도 달려가겠다는 마음, 즉 불언 천리에 용의가 있다면 그 자는 간절함을 지닌 자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천리만리의 험한 길을 가다 보면 갖은 노고와 어려움이 있을 것은 당연한 이치인 바, 이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바로 간절함이라 하겠습니다. 얻고자 하는 무엇을 위해 길을 찾을 것이고 길을 찾다가 끝내 길이 없으면 스스로 길을 내거나 또는 험준한 산과 고개를 넘어서라도 그곳으로 가겠다는 마음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저는 이런 간절함을 두고 산을 넘는 마음이라 표현합니다. 문학적으로 가장하면 첩첩한 산을 넘으려는 의지가 간절함이라 여깁니다. 운이 상승 중이란 말은 일이 쉽게 풀려가거나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 상승한다는 것은 간절함을 간직하고
소망을 이룰 때까지 기꺼이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운이 상승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운이 하강한다는 말은 원하는 바를 성취했거나 또 그로 인해 이제 또다시 천리길을 떠날 생각이 없거나 그런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운이 하강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마음, 그건 간절함에서 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흔히 귀인을 찾기도 하지만 귀인 역시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 법입니다. 소망이 있고 그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치를 용의가 있다면 그것은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지만 그를 위해 비용을 치를 용의가 없다면 그건 그저 헛된 바램인 셈입니다. 피겨스케이트 선수 생활을 하면서 행복했던 기억은 별로 많지 않아요. 다만 어떤 순간을 기다렸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선수 생활 17년, 18년 중에서 힘겨웠던 기억이 8, 90%였어요. 피겨 여왕 김연아가 한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그간의 소회입니다. 절로 입가에 미소가 그려집니다. 흔히 사람들은 좋은 운세를 맞이하면 즐겁고 편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김연아는 선수 생활 내내 대부분이 고생이었다고 말하지 않나요? 운이 좋아도 고생이고 운이 나빠도 고생인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행복했던 기억 혹은 추억은 참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운이 좋을 땐 고생을 하지만 성취와 보람이 따르고, 운이 좋지 않을 땐 나름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도 성취와 보람을 얻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운과 관계없이 고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삶은 이처럼 늘 고생이고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힘들게 살고 또 고생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늘 지금의 처지에 그냥 머물기보다는 발전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끊임없이 욕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욕구하고 욕망하는 인간은 그 욕구와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부단히 힘들게 하기 마련이니 이를 두고 저는 고생이라 부릅니다. 욕망하기에 고생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다만 운이 받쳐주면 덜어 성취하기도 하지만 운이 받쳐주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별반 차이도 없는 것이 성취하는 순간의 기쁨과 행복은 정말이지 삽시간에 손 안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공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말하면 욕망하기에 고생하는 것이 삶의 실상입니다. 욕망은 미망과 무명에서 오는 것이니 거기에서 벗어나면 욕망의 불길도 사그라지고 이에 고생으로부터 벗어난다고 가르친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부처님의 말씀이 실로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처럼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살아보니 욕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도저히 승산 없는 게임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세속을 떠나 수도하면서 살면 모를까. 세간살이 하면서 욕망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생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방침이 있습니다. 욕망과 끊임없이 타협하고 조정을 보면서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욕망하다가 그 결과 고생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그 욕망을 조금 줄여보고, 욕망에도 그에 따른 고생이 그런대로 견딜만 하면 좀 더 밀어붙여보는 것입니다. 먹히면 밀어붙이고 안 먹히면 발을 빼는 것. 일률적으로 정해진 욕망의 양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생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고생도 저마다 무수한 맛이 존재합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쓴맛, 신맛, 매운맛 등은 기본으로 몇 가지 맛과 향이 섞여서 무한한 맛과 향을 내는 것이 고생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이에 간간히 단맛마저도 나는 것이 고생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운이라 해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요. 나쁜 운이라 해서 나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욕망과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싸워봐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절로 그게 승산이 있는 게임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될 테니 말이죠. 욕망하기에 고생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생하기가 정말 싫다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 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 죽기 마련이고, 죽으면 욕망도 없고 고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삶은 욕망이고 고생입니다. 또 말하면 고생은 살아있는 자만의 명예로운 훈장 같은 것입니다. 운이 좋다는데 왜 상황이 어려울까요? 예전에 상담했던 분으로부터 메일로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운의 흐름이 좋다고 했는데 이직한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애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닌가 하는 문의였습니다.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운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사람의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이 있다고 해서 주변 사람과 갈등이 사라지거나 하는 일이 술술 풀리진 않습니다. 열정이 강하다 보니 때로는 주변과 마찰을 빚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다고 해서 모든 일이 풀리고 고민이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살아있는 한 만나기 어렵습니다. 인생은 그 전체가 고통이고 고통입니다. 그렇기에 시다르타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운이 좋다 또는 운이 상승한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가령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해 고통을 받지만 그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고 어떻게 해서든 상황에 적응하거나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일이 풀리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이게 바로 운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이건 고통받기 싫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일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운이 좋다면, 운이 상승 중이라면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 노력을 반복하다 보면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루어집니다. 대수의 법칙, 즉 큰 숫자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시도를 빈번하게 하고 자주 하다 보면 목적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정을 갖고 시도를 반복하는 일, 그 자체도 실은 고통입니다.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해낼 수 있으리란 믿음 하나로 시도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운은 지금 한창 상승 중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운이란 열정이라 했는데 열정이란 것이 역시 무한히 이어지거나 샘솟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열정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열정의 지속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운, 그리고 열정이란 것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소멸하면 겨울이고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하면 봄입니다. 그리고 펄펄 끓어오르면 여름이고 그러면서 서서히 소진되어 가면 그게 가을입니다. 전체에서 60년의 사이클이고 한 계절은 각각 15년입니다. 60년의 사이클을 밥 짓는 것에 비유해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밥을 하기 위해 솥에 쌀을 씻어 넣고 물을 잡습니다. 겨울의 끝이자 봄의 시작인 입춘입니다. 전원을 올리면 솥 안에 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봄의 끝이자 여름의 시작인 입하입니다. 그러다가 열이 점점 가열되면서 펄펄 끓어오르고 그로써 쌀이 익어갑니다. 여름의 끝이고 가을의 시작점인 입추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익어가는 쌀이지 밥은 아닙니다. 이제 솥 안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뜸이 들고 바야흐로 밥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가을의 끝이자 겨울의 시작인 입동입니다. 이제 밥 짓는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겨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원하고 성취를 원합니다. 그걸 밥이라고 해보세요. 밥이 언제 되는가 하면 겨울의 입구인 입동에서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점은 열정 소멸과 동시에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내적 에너지인 열정과 외적 성과가 서로 교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거야말로 삶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저는 언제쯤이면 일이 술술 풀릴까요? 하고 묻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해줍니다. 당신의 열정이 소진되는 순간에 일이 이루어진다고. 다 때가 있다고 말이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또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낸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이 뚜렷하지 않을지라도 한 해를 경영해온 것은 사실이며 비록 호구지책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그 또한 한 해의 경영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세월은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세월이나 시간도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쌓이다 보면 그것들이 커지고 뭉쳐서 어느 날 문득 당신의 가슴 속에 커다란 울림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헛되다 싶은 것이 헛된 것이 아니며 흘러가기만 하는 세월 또한 그 속에 내가 몸을 담고 있으니 그게 무의미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꽂이가 비좁아서 책을 버렸더니 나중에 다시 찾게 되고 심지어는 다시 사기도 하듯이 당장은 헛되다 싶어도 나중에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음을 알게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느덧 자신의 얼굴에 담긴 사진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찢어버리기도 하지만 어쩌다가 서랍 속에 남아있다가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다시 보니 반갑고 빛나는 한때의 모습이 거기에 오로지 담겨있음을 발견하는 경우처럼 말이죠. 제 작업실 서랍 속엔 40 초반에 찍힌 사진이 2장 있습니다. 간직한 것이 아니라 버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60 후반의 나이가 된 저에게 40 초반의 모습은 애때기만 합니다. 볼 때마다 그땐 괜찮았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최근에 찍은 모든 사진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일정한 세월의 간격을 둔 예전의 모든 사진은 그런대로 괜찮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숨을 거둘 때가 되면 과거의 삶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의 숱한 고비와 애완의 일들이 빠짐없이 내 눈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아닐까요? 저 모든 것이 좋은 세월이었고 좋은 삶이었구나 하면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독자에게도 권합니다. 올 한 해 4월에 어떤 씨를 뿌렸는지 또 10월부터 어떤 수확을 거둬들이기 시작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래요. 아마도 대부분은 글쎄요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 속에서 의미 있는 것을 찾는 이 일은 우리가 어린 시절 즐겨했던 바로 그 보물찾기와도 같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바위 틈에 숨겨둔 보물찾기가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헛된 것 같고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세월이냐 싶은 세월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보물찾기는 성인을 위한 놀이라는 생각이 드니 말입니다.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것을 찾는 일은 아닙니다. 삶은 거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소한 것을 모아봐야 합니다. 소소한 것이 모이다 보면 어느덧 거창해지지 않을까요? 흔히 잘 살려면 물건을 아끼고 돈을 아껴야 한다고 말들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살다가는 인생, 스스로를 아끼고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받은 자신의 삶을 알뜰하게 잘 쓰다가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 실망도 하고 뜻하지 않은 좌절을 겪게도 됩니다. 이에 화를 내기도 하고
역정을 부리기도 하겠지만 그게 다 손해란 사실. 그래 본들 모두 아까운 내 생명력을 낭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엔 영원히 살 것 같아서 돈과 명예를 얻고자 세월을 보내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내 삶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십 년간 운명학을 연구해온 결과 진정으로 해주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1년 4계절 중에 나쁜 계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있기에 봄볕이 반가운 법이고 여름이 있어서 만물이 치열하게 다투면서 힘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있어서 더위가 가시고 풍성한 수확을 합니다. 가을이 지나면 쉬어야 나중에 또 생산에 나설 것이니 겨울 또한 반갑습니다. 인생살이도 역시 그렇습니다. 성공이 있겠지만 좌절도 있어야 할 것이며 좌절을 통해 사람은 더욱 성숙해지고 인격도 깊어집니다. 좌절해본 사람만이 남의 좌절과 그 아픔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또 성취해본 사람만이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 것이고 그 결과로 성취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가 계절의 변화를 통해 아름답듯이 삶 또한 운명의 계절이 있어 변해가기에 아름답고 풍요롭다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